네,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증시대담 함께 할게요. 이제 4월을 보내고 5월을 맞이할 차례인데요. 시장의 중심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황유현 PB팀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5월이에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그렇습니다. 흘렀는데 5월은 알게 모르게 우리 투자자들이 좀 걱정이 되는 달이 아닐까. 세린 메이라는 그렇죠. 격언도 있잖아요. 여기에 발 맞춰서 시장 대응해 봐야 되는지. 근데 증권가들은 또 선반영됐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네. 팀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세린 메이가 이제 사실 통계적으로 사실 5월 달이 왜 항상 조심스럽냐면 사실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국면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연초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그 기업들마다 또는 나라별로 어떤 청사진들이 그런 기대감을 뭔가 주가가 올랐다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그 기대감들이 소멸이 되면서 좀 주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올해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5월이 항상 재미가 없었는데 항상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물량들이 먼저 나왔느냐 또는 안 나왔느냐 그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작년 4월 중순의 시장을 보면 네. 전형적인 세린메이가 나오겠구나라는 그런 모습 사실 보여줬었어요. 거래 대금이 엄청 줄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 4월까지는 정말 시장이 굉장히 좀 강세였었고요. 그래서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벌어졌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4월 중순까지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었어요. 왜냐하면 4월 초에 총선도 있었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노이즈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먼저 약세장의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지금은 반대로 이제 조금 많이 빠졌다 이제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세린메이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 간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가 좀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시장이 망가질 것 같다. 그런 걱정은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어느 정도 예. 많이 진정된 모습입니다. 지난달 만기 이후에 거의 5만 계약까지 나왔던 선물 매도가 이제 5만 계약을 딱 바닥으로 해서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환매수가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주가 위치라는 걸 봤을 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현물은 또 외국인들이 팔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시장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전기차가 셌었고 오늘은 또 우리나라가 어제 선반영을 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다음에 밸류 프로그램 이 네 꼭지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시면서 이제 비중 조절 잘 하셔야 5월 달에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일단은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5월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네. 거네요. 원체 좀 선반영된 측면이 맞습니다. 있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5월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앞서 반도체 이야기 주셨잖아요. 반도체 쪽으로는 뭐 네. 물론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죠. 네. 유리 기판 쪽은 굉장히 강했고 그만큼 수급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네. HBM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HBM을 2026년까지 자국 생산하겠다라는 네. 목표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디스플레이 쪽도 한국을 잡겠다고 했지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죠. 예. 그리고 반도체는 더 많은 기관과 더 많은 기술력들이 소요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발표한 거는 27년까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100% 자리 목표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은 너무 시간도 짧고요. 예.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더 많은 초격차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투자도 하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모두 다 투자를 계속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문 주셨던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AI, 그 HBM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금 더 많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학습형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추론형 시장으로 넘어가는 구간이고 더 많은 반도체들과 더 많은 소부장들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제 글로벌 회사들, 우리나라 회사들도 그렇고 주도주의 그 지위를 가져오기 한 약 1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한 아직까지는 기간적으로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후발주자들이 여러 가지 좀 그 엔비디아의 상품을 대체할 만한 이제 제품들을 많이 갖고 오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제품만큼 확실한 성능을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하는 또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하반기까지는 가져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HBM과 관련된 섹터,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 섹터가 순환매하고 있고 네. HBM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별도 나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AI라고 해서 좀 어렵다 싶으시면 ETF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가장 센 종목들이 결국은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따라잡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종목들이 하락하면 그 밑에 2등주, 3등주도 다 쉬어가는 그런 국면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센 주식들을 안에서 일단 포트폴리오들을 편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섹터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적으로 조금 더 가져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올해 반도체라는 키워드는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순환매도 돌고 있고 대장을 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일단은 이 이슈에 미국의 중국 제재가 좀 더 강화될 거라고도 보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관련. 반도체 관련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원체 변수가 아니라 이제 맞습니다. 상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에 발표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수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매출 비중을 보면 중국 비중이 줄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중국 비중이 유지되거나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제재를 한 게 맞느냐 그런 사실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미국이 제재를 하려고 해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결국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포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그 과정에서 계속 적응해 나가고 있다. 그 과정 사실 이런 거는 정치적인 변수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새로운 뭔가 제재안이 더 나오거나 또는 더 지금보다 강도가 한두 단계 더 위에 제재가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을 진짜 놓을 수는 없는 시장인 것 같은데 그 부분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인도는 바쁘다고 안 갔는데 중국 가서 리커창 총리까지 만났잖아요. 중국 2인자를 만나고 왔는데 완전 자율주행 그 발목 잡고 있던 규제의 문턱을 넘었다. 평가 나와주면서 간밤에 15% 급등 나왔고 뭐 전기차 관련주들이 달려줬어요. 국내 증시에도 이 훈풍이 이어질지도 궁금하고 자율주행은 원체 바닥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볼까요?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사실 향후에 언젠가는 분명히 다가올 미래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기술력이라던가 규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사실 많이 큽니다. 시간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아직까지는 그 우리의 롱테일 문제라고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들은 많이 해소가 됐지만 사건이 났을 때 정말 큰 이벤트가 되는 사건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목숨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 건이 나면 사실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보면 자율주행을 레벨을 5까지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건 2까지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은 그럼 5단계예요? 네, 5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현재 2단계까지는 상용화되어 있죠. 2단계까지는 사고가 났을 때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근데 3단계부터는 제조사나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그 자동차 회사들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제조회사들 입장에서도 쉽게 갈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그 부분을 지금 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어제 중국 쪽에서 그런 이슈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도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와 관련된 섹터들이 사실 시간의 상한가를 가기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레벨 3 상용화 시점이 27년, 빠르면 27년이고 좀 늦으면 30년까지 가는 거고요. 사실 레벨 5까지는
그 이후의 시간이 많이 걸려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율주행 이슈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테마주의 양상을 보여줄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 네. 국내 시장에서는. 근데 다만 자율주행차가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뭐 당연히 테슬라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예. 자율주행 칩과 관련해서도 사실 또 엔비디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쪽도 그렇고 자율주행 쪽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계속 향후에 뭐 주가가 좀 쉴 수는 있습니다만 오히려 주가가 쉬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아주 큰 그림으로는 아직 엔비디아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조금 더 세분화된다라고 하면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는 그 시각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레이더로 보느냐, 라이다 기술이라고 하는데 라이다로 보느냐, 카메라로 보느냐 이 진영으로 또 나뉘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 회사들, 뭐 LG 이노텍이라던가 네. 여러 가지 또 작은 소부장 기업들 또 하단으로 더 많은 이제 수혜들이 기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 기업들도 사실 오늘은 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제 우리나라 자율주행 섹터들이나 전기차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윗꼬리를 달고 좀 달 수 있지, 장 초반에 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좀 들고요. 어제도 자율주행 쪽이 네. 테마주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던 네. 건 윗꼬리가 길게 달린 맞습니다. 채로 내려와서 마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좀 장 마감하고 테슬라가 좀 생각보다 세게 움직이다 네. 보니까 어제 시간에서 좀 상한가를 갔던 모습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제 종목을 어떻게 트레이딩하고 수익을 내느냐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율주행은 계속 관심 갖고 보셔도 네. 될 것 같고요. 또 자율주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 전력도 사실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LFP 배터리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회사들, 그러니까 500km가 전체 주행거리라고 했을 때 대부분 한 100km 정도에 대해 해당하는 100km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전력을 써야지만 완전 자율주행차를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LFP 배터리가 아니라 삼원계 배터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길게 본다라고 하면 이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 나중에 또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삼원계 배터리의 업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한번 최소한 기대해 볼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자율주행 쪽은 개화가 어쨌든 되는 산업이기 네. 때문에 봐야 되는 건 맞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볼 수 있겠으나 지금 당장에 무언가 뭐 이렇다 실적이 찍히는 쪽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아쉽고 기다려 봐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면 팀장님 전기차로 네. 넘어갔을 때 방금 3원계 네. 배터리 말씀 주셨잖아요. 자율주행은 뭐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전기차 쪽도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원재 펀더멘탈 네. 측면에서는 전기차가 조금은 우려의 목소리가 많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섹터는 아직까지 뭐 지금 제가 뭐 좋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다음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이슈라던가 또는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될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서 2차 전지 주가들이 좋을 거다라는 아이디어는 뭐 단기적으로 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2023년처럼 그런 뭔가 대시세를 내기에는 네. 그때 당시가 되면 좀 약간 올드한 아이디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결국 주식시장에는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엄청난 그 주가 상승력을 가게 되는 동력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2차 전지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가 될 거고 대표적으로 삼성 SDI가 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금 더 길게 본다고 하면 지금 자율주행차에서 말씀하는 전력과 관련된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실적은 리튬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저점은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트리거가 뭐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알아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올해는 반도체라는 조금 너무 강력한 주 섹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나눠지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는 좀 반도체 비중을 좀 높여셨다가 예.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금 사실 싸게 사면 좋은 구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섹터가 엄청 세게 갈 때 사실 우리가 그 갖고 있지 않는 공포감, 포모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사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올해는 반도체 섹터들도 좀 매매를 하셨으면 또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사이트를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2차 전지 잘 가는 거 아닐 수 있다. 그때 네. 되면 올드한 생각일 수 네. 있다라고도 말씀 주셨고 당장의 전고체나 이쪽을 좀 바라보자. 삼성 SDI도 말씀 주셨고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앞서서 3원계 배터리까지도 그 흐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기대 쪽은 밸류업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2일에 이제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최종 공개가 될 텐데 과연 지금 시점에서 모멘텀에 더 불을 지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거냐가 관건이잖아요. 나와줄까요? 그게 아니라면 실망할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정부 연말까지 일정은 계속 뭔가 빡빡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차 밸류업에 어느 정도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총선에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계속 어려울 때마다 특히 4월 달 시장이 어려울 때마다 시장을 지켜줬던 거는 자동차하고 금융주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밸류업 sek터들 이제 어차피 밸류업으로 정해진 종목들은 금융주랑 자동차로 거의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괜히 내가 어떤 다른 밸류업 숨겨진 밸류업은 없다라고 봐요. 이미 시장에서 밸류업 두의 섹터로 정해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렵게 숨겨진 밸류업을 찾아서 정말 큰 수익을 내보겠다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 이미 시장에서 정해져 있는 자동차 섹터들 또는 자동차 부품주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번 주에 밸류업도 있고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만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밸류업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좀 양호한 흐름이 좀 기대되는 5월입니다. 그럼 밸류업 새로운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 발표하고 나면 저는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최근에 좀 자동차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도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주시장의 특징 자체가 대형주, 중소형주 할 거 없이 세론의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기회들을 이용을 해서 분할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하반기에 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밸류업적으로 좀 우호적인 목소리 내어주셨는데 일단은 좀 뚜껑을 열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올지도 그 체크 분명히 해보셔야 되겠고 일단은 세론에 좀 대비를 하면서 밸류업은 놓지 말고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5월 되면서 또 관광 주목도가 네.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시장 안에서 화장품 쪽도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가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광 관련해서 종목들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계속 갈까요? 네, 관광 쪽에서도 사실은 호텔 카지노는 사실 재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야기도 잘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워낙에 좀 생각보다 중국인들이 와서 돈을 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고 단순하게 지금 관광객들은 사실 작년 말부터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사실 카지노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과거에 2014년, 15년 우리나라 한류 열풍이 처음 불었을 때 관광객들은 사실 동남아나 일본,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명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K-팝이 전 세계화 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많이 오고 있거든요. 진짜 중국인 말고 네. 진짜 금발머리 맞습니다. 외국인들 되게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한국 관광객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죠. 근데 가장 많이 사가는 게 결국은 아직은 화장품과 향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화장품 sek터들, 그러니까 올리브영 가지고 있는 CJ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고 아모레퍼시픽도 실제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뭐 실리콘2라던가 최근에 뭐 VT라던가 이런 중소 화장품 회사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아까 제가 네 가지 섹터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올해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섹터들 중에 하나가 또 화장품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수출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제가 오늘 방송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한 가지 섹터 쪽에 너무 집중 투자를 하시게 되면 좀 시장의 변동성도 심하고 순환매가 좀 빠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고 주가도 같이 우상향하고 있는 섹터들 좀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짜셔서 포트 편입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광객의 비율이 여성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 향수 엄청 잘 팔리고 있는데 포트에 화장품주 담아도 된다 말씀 주셨고 비중 조절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업종이나 코멘트 있다면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는 또 밸류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거리 있을 건데 그럴 때 만약에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눌린다라고 하면 반도체 섹터는 이 기회에 편입하시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제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사실 2차 전지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을 뿜으면 좀 약간 세론이 나오고 반도체 섹터들이 오후장 들어서부터는 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요즘에 그래서 매매하기 좀 어렵다라고 예. 말씀들 아마 하실 건데 이런 부분들 계속 관심 가지시고 반도체가 올해는 아직까지는 주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나 외국인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 선물 매매 선물이 얼마큼 많이 매도가 나가느냐 매수가 들어오느냐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면서 시장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급적인 측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눌릴 때가 기회다. 요 코멘트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대담 신한투자증권 영업부 황유원 PB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